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봉상실관원은 직책이 재물을 관장하는 것이니 마땅히 10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인들이 도둑질해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터인데 전일 호조가 번고할 때에 고자 등이 훔쳐 축낸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기와 조각을 동 밑에 넣고 장을 그 위에 부어서 가득한 것처럼 만들었으니 그 불결함이 극심합니다. 그때의 담당관 김취의는 조심해서 지키지 않아 이와 같은 패단이 있게 하였으니 듣는 자로서 경악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도록 하소서. 죄인 황혁은 원수임을 잊고 구차하게 살면서 적의 뜰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적의 괴수를 전하라 칭하고 본조에 대해서는 신이라 칭하지 않았으며 감히 땅을 떼어주라는 말을 가지고 강화하도록 군부를 위협했으니 그 죄는 이미 하늘에 통하였습니다. 그가 적소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방자하였으므로 주민이 해독을 입고 관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론이 일어난 것은 실로 여정이 격동했으인데 그를 잡아온 뒤에 엄국하지 않고 이내 도로 유배시켜버리니 귀신과 사람의 분노가 이에 이르러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다시 엄국을 가한 다음 율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의 죄는 이미 의정하였으니 다시 공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파직하고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혁은 다시 엄국을 가한 다음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사복시 첨정 김응수는 빨리 개정하게 하며 승전색은 잡아다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의 죄는 이미 의정하였으니 다시 국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김응수는 공이 있는 사람이 개정할 수 없고 승전색은 이미 주국하였으니 역시 잡아다 추국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적의 정상은 헤아리기 어려운 터라 봉황을 얻으면 철수에 물러가리라는 것도 이미 알 수 없거니와 만일 철수에 물러감을 본다 하더라도 후일의 걱정은 장차 오늘날보다 더 클 것입니다. 당초 고 양겸이 말하기를 외적이 부산에 머물면 반드시 조선의 화본이 될 것이니 한 명의 외적도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하게 하고 왕래하는 길은 그전처럼 영파부를 통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계책의 소미래에 대해서는 어떤지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나라의 후일을 위하는 염려는 깊은 것입니다. 주청사 윤근수의 장계를 보건대 봉외의 사신이 이미 우리나라를 경유하였으니 외인의 사언하는 자도 다시 이 길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한 번만 허락한다 하더라도 후일 중국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핑계하고 계속 오는 자를 누가 감히 금할 수 있겠습니까? 무궁한 근심이 장차 이로부터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만일 그대로 놓아두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처치를 잘못하게 하기를 마치 전일의 유 황상이 대마도에 저자를 열었던 모제과 같이 하게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화를 보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니 힘을 다해 분명하게 구분하여 그 의혹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유격이 가까운 시일에 돌아갈 것이니 이 뜻을 제신으로 하여금 진유격에게 자세히 진언케 해서 그의 말하는 바를 듣고 또 병부에 이자해야 할 것이며 이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비록 별도로 주문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미리 문서를 마련하게 하고 진유격에게 먼저 이 이유를 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5일 무진 5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에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4시와 5시에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5일 무진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 제철사를 정하는 일은 여럿이 의논해서 하라고 전교하였는데 도 제철사로 갈 만한 사람이 일찍이 의정을 지냈던 자는 모두 늙고 병들었고 현재 대신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다만 유성룡, 김응남, 정탁이 있을 뿐이라는 단자로 적어드리니 상의 결재를 삼가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영상이 합당한데 중병을 앓은 지 얼마 안 되니 좌상이 좋겠다. 내 생각은 이와 같으나 다시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5년 6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이 시효서에 나아가 교사인 당관 천총 진양기 파총 주호 진백기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잔파하고 배신이 태만하여 연로에 신뢰한 일이 많았을 듯 싶소 하니 교사 등이 말하기를 연로에서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손씨랑이 저희로 하여금 전달케 하기를 국왕은 외변에 오래도록 진념하셨으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요양에 있으면서 기국이 이자하는 일을 일일이 준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지금 손 대인의 가르침을 들으니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하였다. 교사 등이 말하기를 기국이 이자하여 군사를 청하였기 때문에 유격 오유청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참정 낙상지가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서 이미 정월에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올 때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벌써 관 외에 당도했을 것인데 마땅히 적설에 살피고 나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손대인의 은혜가 만극하오 하자 교사가 말하기를 일이 한 집안 일 같은데 손야가 어찌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군녀의 일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경락에게 청했던 것인데 대인들이 나왔으니 그 조련하는 일에 반드시 큰 도움이 있으리라 무척 감사하오 하니 교사가 말하기를 경략이 이미 우리에게 위임시켜 보냈으니 어찌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국에 이르자마자 곧 융승하게 접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다래가 있은 뒤에 예물을 받고는 파하여 나갔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난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왕녀의 태를 안치하자면 토공과 석역이 매우 크니 몇 달 안에 끝낼 수 없는 형세입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는데 기내의 외롭게 남아있는 백성이 장차 농사를 패하게 될 것이니 우선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무릇 태를 안치하는 일에는 자연 등분이 있는데 해조가 전례를 상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련하였으니 담당 관원을 추구하고 본 등에 의하여 고쳐 마련해 가지고 시행케 하소서. 죄인 황혁은 다시 추국하도록 하시고 사복시 첨정 김응수는 빨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랫바는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태를 간수하는 것은 마땅히 간수하는 달이 있다. 아무 달에나 간수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물릴 수 없다. 추구하는 일은 서서히 살펴서 답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태봉의 역사는 음식물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이 적고 돌을 쓰는 배단이 매우 큰데 해조는 전례에 따라 입게 하지 않고 외롭게 남아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경종할 수 없게 하니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우선 이 역사를 정지하여 농한기를 기다려서 하게 하소서. 죄인 황혁은 빨리 다시 출국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태를 간수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6번째 기사 행, 판, 중추부사 연두수, 지, 중추부사 구삼회, 동지 중추부사 박응복, 분, 예주, 참판, 성수이, 행, 분, 병조, 참의, 민준이 치게 하였다. 해주는 일찍이 외란을 겪어서 인민은 흩어지고 장국은 손실되었습니다. 내전이 여기에 머무르신 지 이미 3년입니다. 관리는 힘을 다해 봉공하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으나 물력이 이미 다 하고 온갖 일이 모두 군색하니 만일 지금 잘 도모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란의 사세가 될 것입니다. 내전의 거동은 사체가 지극히 중함으로 밖에 있는 신하와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니나 신들은 다 함께 호위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그 정세를 알고서도 감히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화는 육지에 연해 있는 땅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도서라 하나 형세가 짜여져서 방비하기도 쉽습니다. 전조의 고종 원종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 60여 년을 도읍하였으니 어찌 그 뜻이 없었겠습니까? 또 경성과의 거리는 하루길입니다. 패단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해야 하려는 계책은 이 땅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정의 의논에서 많이들 강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기 때문에 감히 이에 개품합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내전이 해주에 머무신 지 벌써 3년입니다. 장독이 있는 고을이라 본디 오래 머무르실 곳이 아닌데다가 물력의 탕진이 이와 같으니 강화로 이주하자는 청은 아마 부득이한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는 해도에 있고 경계의 물력이 더욱 잔패하니 또한 편리한 장소는 아닙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일기가 화창한 이 시기에 타 도성으로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인심을 진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주를 소복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의논할 것이 아니니 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행하지 말고 다만 나의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8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6일 기사 9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상차하기를 신은 재기가 미약하고 비열함으로 내외의 직임에 모두 알맞지 않으며 채찰의 중책은 신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가 바야흐로 위급하니 근력이 미치는 바에 어찌 허미를 논하겠습니까? 이에 앞선 신이 누차 외직에서 힘을 쓰려고 하여 계달하기까지 한 것은 능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내직에 있어 모유한 바가 없었으니 차라리 외직에서 분주하다가 죽게 되면 비록 공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조금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신의 사정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노무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3년이니 만일 남하하게 된다면 공무의 여가에 서로 만나볼 길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이 밤낮으로 절박하게 여기면서 감히 발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은 위독한 병이 몸을 감싸서 열이 오르고 계속해서 피를 토해 기력이 없어졌으니 염려되는 바는 중도에서 쓰러져서 능히 달려가지 못하여 이를 기회를 그르쳐 왔다 갔다 하면서 처치하는 사이에 실만 지연시켜 국사를 더욱 난패하게 만들어 죄만 가중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상가 성교를 봤더니 이미 총애를 입었는데도 또 신의 질병을 염려해 아랫사람을 돌보는 인자함을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니 신이 분굴세신하여도 능히 보답할 수 없는 일이라 물러와 흐느껴 울기를 맞이 않았습니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사피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신이 만일
엄명을 받으면 마땅히 병을 견디고 나아가서 죽기를 기해야 할 것이니 병의 경중은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은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을 뿐이니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중병을 알아서 갈 수 없으니 안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6일 기사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비밀이 아래기를 평행장이 예의조에 붙인 서신 한 통을 오늘 누국안이 본사에 보내왔는데 신들이 생각해보니 이미 받은 뒤에는 처치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 열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답하고 그 서신을 등서해서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내가 풍상에 시달린 사람으로 조석 간에 금방 죽을 몸인데 어찌 좋게 적의 실정을 알겠는가. 다만 비변사가 안으로는 간사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밖으로는 적의 술수에 현혹되지 말고서 적을 잘 파악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는데 행장의 서신에 일본 선봉 풍신 행장은 조선국 예조 대인 각하에게 삼가 아래입니다. 천조의 병부 상서 석노야가 누국안 및 풍당 등을 자성하여 봉왕에 대한 일을 선유하였습니다. 이 두 관원을 기국에서 관리한 사람에게 명하여 호송해 진영에 들여보내서 천조를 위하여 충성을 간직하고 일본을 위하여 옛 우호를 닦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일본은 천조에게 공순히 책봉을 구하여 전사를 기다리는 지 3년입니다. 천조 사람은 혐의를 풀지 못하고 때때로 사람을 보내서 군사철수하는 일을 주시합니다. 행장은 3년 전 16격이 평양에 들어와서 그와 약속을 맺은 이래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분계선을 넘지 않고 왕경에서 물러나 부산에 이르렀으며 청정을 설득시켜 왕자와 배신을 돌려보냈고 비록 포마다 있으나 귀국의 봉강을 범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양식을 운수해다 먹고 단지 갈증을 푸는 데만 귀국의 시냇물을 이용할 뿐입니다. 만일 천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면 공연히 각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천조 사람이 의심을 풀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귀국은 병부 노이아에게 글을 올려서 먼저 16역을 보내 진영에 들어와 상의하여 천사가 진영에 들어오도록 주선하소서. 바로 이것이 귀국은 평안하고 외병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니 속히 서두르소서. 나머지는 계속 소식 주기를 기약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돈수하며 이만 줄입니다. 2월 16일 풍신 행장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좌이정 그임 응남이와 사례기를 신은 대신에 배수된 이래로 한 가지 일도 건의한 것이 없이 관직만 차지하고 구차스럽게 지내므로 앉아서 기름과 비방을 받으니 부끄럽고 민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채잘사의 임명이 또 보잘것없는 몸에 가해지니 어찌 남들만이 듣고 회개하게 여기겠습니까? 신도 또한 결코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압니다. 신은 본시 그리나 아는 썩은 선비로서 무사를 익히지 않았고 일찍이 거친 경력은 모두가 병무의 직임이 아니었으며 잠깐 병조 판서를 역임하였으나 직임에 맞지 않는다는 기롱을 현저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비변사의 주획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니 그 공소하여 쓸모가 없는 사실은 단지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채찰사의 직임은 비록 진루를 대하여 적을 대항하는 고된 도원수의 직임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재장을 호령하는 책임과 군민을 총괄해 다스리는 정사가 모두 한 몸에 집중된 것이니 신처럼 재주 없는 자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만일 부적합한 사람을 골라 맡겨서 군기를 그르치게 된다면 신이야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지만 결국 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하나
만약 성의로서 구한다면 반드시 그에 알맞은 인재를 얻을 것이며 하물며 여망이 집중된 자가 없지 않은데 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상상께서는 공의를 채택하여 먼저 소신의 본직을 갈고 어진 사람으로 다시 뽑아 그에게 최철의 임무를 제수하셔서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의 중임을 어찌 가벼이 사임할 수 있는가? 최철의 임무도 또한 어찌 감당하지 못할 것인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김응남이 제차 아래였다. 분수와 영양을 헤아려 보아도 결코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데 성교가 이렇게까지 간절하시니 황공 민박하여 무엇라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도의 사세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비록 옛날의 어진 자로 하여금 수습하게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소신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이런 중임을 받아 장차 무슨 일이나 할 것처럼 내려간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비웃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에 있어 어려움을 사피하지 않는 것은 신자의 의리입니다. 이미 엄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즉일로 길을 떠나야 할 것이나 제차사의 체면이 중하여 엉성하게 떠날 수 없고 편비 종사의 무리도 그에 적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니 합당한 사람을 수소문하여 뒤따라 서게 하려 하며 또 취품할 일이 있어 입대를 청합니다. 황공하게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상이 명하여 인견하였다. 도성지 오옥령 주서 신성기 기사관 윤휘 이정혐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은 본디 사리를 알지 못하고 군사일은 더욱 모릅니다. 방금 중임을 제수받으니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와서 말하는 자에게 삼도의 일을 들을 때마다 민망한 생각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각고의 창고에는 모두 벽시도 없고 관청의 저축도 모두 탕진되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양식이 있은 뒤에야 적을 막을 수 있는데 양식이 이처럼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각도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더욱 오활하다 하는데 이 농사철을 당하여 군사 훈련시키는 일은 또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큰일을 당하여 폐단을 장차 구휼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사 편비도 마땅히 거느리고 가야 할 것인데 당상 중에는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경은 차출할 만한데 지금 중한 임무에 제수되었고 박명현도 옥중에 있습니다. 김억춘은 비록 수군으로 있지만 그를 차출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사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덕형을 데려가고 싶은데 신과 절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효수는 일찍이 경상 감사를 지냈으니 영남의 일은 잘 알 것이므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신이 비록 내려간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도의 백성을 무율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군사를 훈련시키려 합니다. 산성도 수축하려 하는데 밀력이 이미 다 되어서 또한 수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은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곧 떠나고 싶었으나 체면이 중대하므로 가볍게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종사관은 박홍루를 데려가겠고 정경세도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경악에서 자문에 응하고 있으므로 감히 아뢰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사관은 반드시 잘 골라 가야 할 것이다. 그곳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 박홍루와 정경세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단 각 읍의 지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많으면 곤란할 것이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군관도 마땅히 많이 데려가야 하는데 연로에 폐단을 끼칠까 염려스러워 간편하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로 갈 것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은 적과 가까이 있는 지방을 가려고 하니 마땅히 먼저 경상도로 가서 삼도를 왕래하려고 하는데 신이 본디 병이 많아 두루 다닐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때는 안접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아야 합니다. 비록 도적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굶주림으로 인한 것이니 만일 먹을 것을 넉넉히 하여 안집시킨다면 도적을 거치게 할 수 있는데 호남의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들으니 홍세공도 조치에 힘쓰나 양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합니다. 신이 그곳에 가서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치게 하겠습니다만 신의 말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에서 반드시 참작하여 행해 주셔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반드시 수령을 잘 골라야 합니다. 수령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조정의 명령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것이고 수령이 어지르면 연병, 돈병 등의 일이 매우 잘 될 것입니다. 수령은 반드시 이유자 중에서 골라서 뽑아 써야 할 것입니다. 신은 탐욕한 수령에게 대해서는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고 언백의 모든 진영도 비록 진영은 있으나 양식이 없으니 모두 빈 진영이라 합니다. 위에서 어떻게 능히 다 아시겠습니까? 권율은 비록 원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위에서 채직시키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두들 꼭 채직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경의 채직시키지 않고자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원수의 호령을 각도에서 모두 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들을 하는데 권율 같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가 없거니와 그는 또 그곳의 일에 대한 전말을 알고 있으니 적을 앞에 둔 처지에 장수를 바꾸는 일은 반드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메인들도 나는 권율과 함께 일할 수 없다 하는데 오늘날 비록 권율이 아니더라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말해보라.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번에 조정에서 비록 공무를 경감했으나 수령들이 모두 바치도록 독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모르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감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사가 만일 알았다면 죄주지 않았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군의 일이 더욱 참혹합니다. 100사람이 가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운용 방법을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번할 수는 없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체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체번할 형편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차사가 가면 호령이 반드시 행하여지고 또 유익한 일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부사도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라. 여타 일들은 비변 사이에 물어서 처리하라.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국사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 수령 중에 선정을 베푸는 자는 반드시 보상하고 삼가지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라. 한도 내 용맹스럽고 날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휘하에 두고 공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곧 상을 주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중상을 주면 반드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하였으니 반드시 보상을 한 연후에야 인심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이 고갈되었으니 반드시 능히 농사를 지은 연후에야 재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사에 맥이 풀려 있으니 경은 마땅히 힘쓰라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만일 일찍 갔다면 혹 규획할 수도 있었겠지만 범철이 벌써 늦었으니 미처 조치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마땅히 그곳에 가서 마음을 다해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건 객병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의 생각은 비록 객병이라 하더라도 여러 해를 주둔할 그 소굴이 견고하고 사졸이 휴식하였으니 오늘날의 형사는 객이 도리어 주인이 된 격이다. 저건 객병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간사한 꾀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 있어 그럴 것이다. 또 중국 사신이 오는 것도 기필하기 어렵거니와 중국 사신이 오면 마땅히 떠날 것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을 듯 싶다. 또 주청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변사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진유객의 뜻으로 이의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의자는 불구하고 직접 주청하는 것이 가하다. 만일 주문을 거릇된 것이라 한다면 주문할 수 없지만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대로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안다면 파발 변보와 다름이 없으니 이익이 없을 뿐더러 별로 관계치도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사신이 와서 적에게 모욕을 받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혹 모욕을 받을지도 모르나 우리나라 형편이 매우 절박합니다. 중국 사신이 모욕을 받는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말이 옳다. 우리나라가 외국을 대신해서 봉외를 정했다고 중국 사람들이 여긴다면 변명할 길이 없다. 중국 사신이 만일 너희가 봉외를 정했기 때문에 왔다가 이 모욕을 당했으니 이는 바로 너희 나라 때문이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렇지만 만일 주문을 하지 않으면 중국 사신이 나오리 만무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유격의 말도 주문을 하지 않으면 중국 사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그 말이 옳은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당초에 김문봉이 외적의 진영을 불사르고 우려한다고 하였는데 외적이 어찌 김문봉의 말을 듣고 진영을 불사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오늘 처음 듣는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그곳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니 이 일이 인심을 많이 잃었는데 김덕령이 참으로 쓸만한 사람 같으면 오로지 위임시켜서 그로 하여금 흥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때를 당해서는 권장하여 발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더건대 그는 필시 용사이니 한 반면에 들어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오 엉령이 아뢰기를 영남은 밀격이 다하여 사명의 왕래를 극히 싫어합니다. 원수는 없어서 안 될 것이지만 원수도 없으면 하고 바라는 판국인데 지금 만일 채차사의 행차를 들으면 민심이 필시 소유할 것이니 반드시 간소한 차림으로 행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은 마치 어사가 식량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임무를 제수받았으니 겸대하고 있는 위관을 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죄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도록 속히 명하시고 예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령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 같다. 이미 그 주의를 정하지 않았는가? 태를 안치하는 시기는 반드시 제3월, 제3년, 제5년을 쓸 뿐인데 농한기에 대한 말은 그 법식을 모르고 한 말이다. 추구는 과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묘시에서 유시에 이르기까지 사방이 자욱하여 마치 먼지 낀 듯 하였으며 유시에는 해의 좌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죄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을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애당초에 꼭 잡아올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8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도록 하시고 사복시 첨정 김응수를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은 이미 의금부 위관과 의논해서 정했으니 죽일 수 없다. 김응수는 비록 첨정으로 올리더라도 회롭지 않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8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호족판서 김수가 비밀이 서게 하기를 어제 저녁에 진유격과 신과 이 증을 급히 부르기에 신들이 가보았더니 이 시발이 같이 있었습니다. 진유격이 신들에게 말하기를 행장이 보낸 서신을 너희 부에서 받지 않는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받지 않았는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외적은 우리에게 불공대천의 원수이므로 항상 그 고기를 씹어먹고 그 가족을 깔고 자고 싶어 했는데 비록 병력이 약해서 초멸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차마 서계를 서로 통할 수 있겠는가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너희는 대장부의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소장부의 일을 하니 애석하다 하였습니다. 누누이 한 말들이 모두 이런 뜻이었는데 신들이 서로 통할 수 없다는 뜻을 극력 진술을 하였더니 진유격은 사색이 언짢아지면서 너희 나라가 주문하지 않으면 천사가 나오지 않고 천사가 나오지 않으면
외적이 물러가지 않는다. 만일 외적이 움직이면 천조가 비록 그들을 죽이려 하나 멀리서 병마를 조달하자면 어떻게 적시에 미치겠는가? 이 나라에 양식이 있는가? 군사가 있는가? 어찌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고집하는가? 우리나라 가정 어느 해에는 48개 외적이 와서 절강을 침범하였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서 너희 나라처럼 저들이 살해하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그들은 승승장구하여 곧장 복권, 남경 근처에 이르러 몇만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인민을 살상하였다. 이들은 분명 중국에서 불공된 저의 원수였다. 그 뒤에 외적은 중국이 감히 좋게 무수할 것이 못 된다고 하고 다시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진입하였다. 조정에서는 오경락을 보내 맡게 했는데 오경락이 어찌 그들이 불공대천의 원수임을 몰랐겠는가마는 힘이 그들을 초멸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선 기미 지게를 썼어. 제본 주청하게 하여 적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하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고 마음을 달래었다. 저기에 마음에 달게 여겨 신복하고 헛되져서 편안히 거처하자 오공은 은밀히 꾀하여 그들을 남김없이 섬멸하였으니 저기 아무리 흉악 교사하다고 하나 또한 어리석다 할 만하다. 이는 이른바 장차 취하고 싶거든 우선 미끼를 준다는 것이니 군사를 쓰는 법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여 깨로 달래서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한 다음 서로 통하여 왕래하면 적은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산을 늘리고 군사를 훈련시키면 복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관백은 천정을 죽이고 문록을 세웠으며 천정의 아들을 봉하여 산성군으로 삼았다. 이 사람은 필시 복수할 마음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 반간을 행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런데 강화를 구하는 서신을 받지 않고 또한 주본을 올리고 자문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 너희 나라 일이 어느 때에 안정되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외적의 서신을 받는 일은 국왕의 감히 아릴 수도 없고 도리어 여러 강로와 상의해서 회답하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묻기를 양 포정의 자문 속에 외적이 봉황을 받고 사언할 때 길은 조선을 경유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극히 난처하다. 후환이 필시 클 것이다. 한번 왕래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데 만일 후일에 직접 조공을 바치러 간다느니 혹은 주청하러 간다느니 하며 매번 왔다 갔다 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노이아가 병부에 돌아가거든 불가하다는 뜻을 적극 진언해주기 바란다 하였더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옳다. 그 자문을 보내오라. 내가 책임지고 가서 석 노이아 앞에서 강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너희 나라에서도 제본을 해야 한다. 함으로 신들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제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원래 영파부에 옛길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이어 묻기를 너희 나라는 교사를 남은 공주 평양 등지에 나누어 보내려 하는가? 너희 나라가 나누어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마땅히 나누어 정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8일 신미 5번째 기사 묘시에서 유시까지 사방이 자욱하여 마치 먼지가 낀 것 같았고 사시에는 햇무리가 지고 오시에는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으며 햇무리 위에 관이 있었는데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미시와 신시에 햇무리가 지고 밤 오경에는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6월 28일 신미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유격이 어제 김수를 보고 외적의 서신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위를 힘써 말하고 외적의 서신 중에 한 말을 병부의 자문석에 명백하게 적어놓고 아울러 그 서신도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들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그 서신을 받은 뒤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유격의 말을 가지고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그 서신 속에 있는 말을 병부의 자문 가운데 가축 기재하고 아울러 그 서신도 진유격의 편에 붙여서 병부로 하여금 적정의 소재를 명백히 알게 하는 것도 무방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오 옥령이 정원의 뜻으로 회개하기를. 우리나라는 비록 부득이해서 중국 조정의 처분에 일임하여 적이 물러가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가 먼저 통하의 원수를 잇고 화호를 구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외적의 주장이 반드시 중국 관원 앞에 서신을 전하는 것은 그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인데, 만일 그 서신을 받아서 중국에 전달한다면 이는 정말 그가 우리를 우롱하는 술책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저들을 대신해서 봉황을 청했다는 설에 대하여 장차 중국 조정에서 스스로 해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으면 후일에 종종 난처한 걱정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유객이 전후 이첩한 내용과 배신이 왕래하면서 보고 들은 일을 자문 속에 자세히 씻고 사실에 의하여 회답한다면 적정의 소재는 외적의 서신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자세히 알 것입니다. 사건이 매우 기묘하여 쉽게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들의 망년된 생각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나의 소견도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이 뜻을 비변사의 말하여 다시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시호소에 나아가 교사인 천총, 조충, 파충, 은, 무룡, 진, 응룡 등 세 사람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땅이 좁아 편의치 못한 점이 있어 능히 일시에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황공하오 하니, 교사가 말하기를 일찍이 와서 배려하였으나 반드시 소명을 기다려서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로소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손 대인은 잘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교화를 입어 태평을 누린 지 오래여서 병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찍이 경락 군문에게 교사를 청하였던 것이요. 대인이 만일 우리나라 사람을 힘써 가르쳐 준다면 후일 적을 칠 때 어찌 도움이 적지 않겠소. 하니 교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 경락은 병원이 있었는데 떠나온 지 이미 오래이니 아마 이미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송경량의 명을 받고 12명이 여기 왔으니 훈련시키는 일에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당초 기국에서는 3,000명을 청하였으나 기국의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대인이 우선 요양에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다리를 향한 다음 예단을 받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난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죄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훈구의 아들이니 사형을 감해줄 수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고 사법시 첨정 김응수를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에 대한 답은 사관원에 답한 것과 같다. 김응수는 공이 있는 사람이니 관직을 올려 제수한 일이 불과한 것이 없다. 따를 만한 것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경상 좌병사 고언백이 치게하기를 신이 이달 20일에 사졸들과 더불어 무술을 겨루고 있을 때 항외 주질지 학사이 등이 신의 좌석 앞으로 둘지나의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본국을 등졌으니 조선 사람이 된 것이다. 이미 조선 사람이 되어 조선에서 옷을 또 입고 밥도 먹으니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들은 마땅히 적의 괴수를 배워서 우리들의 뜻을 보이려고 한다. 우리들이 임랑장의 군관으로 있을 때 청정의 출입하는 상태를 보니 청정은 매번 우리 장군과 만날 때는 거느리는 군사가 10여인에 불과하였고 매번 단기로 와서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해가 저물면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또 그 군줄과 더불어 사냥할 때도 단기로 뒤를 따라가 혼자 높은 봉우리에 서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자주 있었다. 이때 능하는 사람과 사례를 도모한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인데
사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기에 신이 거짓으로 답하기를 이처럼 중대한 일을 어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단 명나라가 이미 강화를 허락해서 전국 사신이 머지않아 나올 것인데 우리 조선이 명하여 속국으로서 어찌 그 사이에 어길 수 있겠는가. 또 너희들은 도왕에 온 지 오래지 않은데 입 밖에 이런 말을 내는 것은 반드시 나를 시험해 보려는 허위이니 어찌 심중에 있는 말을 한 것이겠는가. 또 내응할 자는 누구냐 하였더니 항위에는 답하기를 사또의 말씀이라니 안 하면 그만이거니와 한다면 우리들과 같이 온 외인 구지기의 종영이 고롭이라는 자가 지금 청장의 가장 가까운 군관으로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청정과 텀이 있어 매번 그 아우와 더불어 공모하여 투항에 오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뒤떨어져서 현재 청정의 마카에 있다. 우리들이 그 외인과 통사, 공고, 운손으로 하여금 몰래 서생포에 들어가서 그 내응하는 외인과 상의하여 혈서를 한다면 도모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이 기회를 잃으면 3월 20일 사이에 응고 사마가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처음처럼 다시 침범할 것인데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또 청정은 여러 적 중에서 원망이 집중된 대상이며 매번 관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도록 청하는 자도 역시 청정이다. 청정을 죽이지 않는다면 행장과 강화를 청한다 하더라도 관백은 반드시 이 적의 말을 따를 것이니 어찌 쉽게 철수에 가하겠는가. 사또가 또한 불가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처치하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명나라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심정을 더 보고 또 도모하려는 방법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우리들 10여인이 다 조총을 가지고 서생, 임랑 등처의 험한 지대에 숨어 있고 그 다음 조선의 정병을 전후 도로의 곁에 매복시켜 놓은 다음 날이 저물어 청정이 임랑에서 돌아갈 때면 먼저 조총을 동시에 발사하고 사격에 능한 자가 좌우에서 쏘아댄다면 청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들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 내영자들은 서생포로 달려가서 그곳에 군중을 경동시키기를 우리 장손님이 비살되고 조선의 대군이 포위를 하였으니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밤을 틈타 진중에 마구 불을 지르면 군중은 반드시 독촉해서 배를 탈 것이니 그 다음 날 조선의 좌우 수군과 더불어 식량이 조달되는 길을 끊으면 여러 진영에서 군사를 철수하는 것을 당장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청정으로 하여금 이 땅에 편안히 있게 하면 비록 10년이 되어도 군사를 철수해 돌아갈 기약이 없을 것이다. 또 전일 우도 거제의 싸움에서 조선의 수군이 만일 물러가지 않았더라면 여러 진영을 배를 타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끝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그것이 한이다. 또 3월 3일에 청정이 반드시 임랑에 갈 것이니 그때가 그 살만한 기회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만일 일이 성취되면 마땅히 전하에게 주달해서 너희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하여 자자손손이 영화와 복록을 길이 누리게 할 것인데 모든 말이 어찌 너희들의 진정이겠느냐 하고 또 거짓으로 조선은 본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며 이익될 방향을 타일렀더니 그 항외들은 스스로 피를 내 혀스로 맹세하는 글을 써서 바쳤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를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기회는 잠깐 동안에 변하는 것이니 천리 밖에서 계책을 결정하는 것은 병가의 어려운 바입니다. 이 같은 일은 다만 주장이 기회에 임하여 처치하는 데 달려있을 뿐인데 하물며 3월 3일은 단지 며칠 남아있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지금 비록 지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구나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의 노기만을 격발시키게 된다면 우도의 적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중국은 실제로 강화할 뜻이 없다고 하고서 반드시 이 일을 기화로 기망을 부리고 허점을 텀타 도모하고자 해 다시 서로 경동하면 이 화창한 시절에 화를 부를 걱정이 없지 않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그러나 도모할 만한 형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 잔뜩 겁을 내어 기회가 되어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변을 대처함에 방법을 따지지 않는 처사가 아닙니다. 그 일을 꼭 하려고 한다면 항외를 후대하여 신복으로 삼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적종을 드나들면서 그들 중에서 내응하려고 하는 자를 몰래 결속하여 광적이 몸을 일으켜
혼자 나아가는 틈을 타서 즉각 제거해버리게 하되 변이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같이 하여 우리나라를 의심치 않게 한다면 성사를 하건 성사를 못하건 모두가 혼란을 일으키는데 큰 관계가 없을 것이고, 복심이 안에서 열어젖히고 지당이 밖에서 이끌어내는 등 자중지휘란이 일어나게 한다면 장차 그들 소굴이 안정될 수 없어 독을 부리는 기세가 조금은 감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기이한 꾀이나 우리나라 사수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항해가 단독으로 도모하여 어려워서 강요해 마지 않는다면 마땅히 외적의 옷으로 위장하고 항해에 섞여서 어둠을 틈타 잠복하여 적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람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대개 적국 사람을 이용해서 적국을 도모하는 것은 병가의 승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외노가 사율함으로 의심하여 그들과 몰래 약속을 해서 우리의 쓰임이 되게 하지 못하니 이것 또한 대단히 졸렬한 처사입니다. 지금 이 투항에 온 외적은 이미 졸개가 아니고 또 계책을 내어서 스스로 힘쓸 뜻을 보이니 그들을 원만히 대접하여 의구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만들고 성사한 뒤에는 작상을 후하게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소문을 듣고 부러워서 연달아 나오는 자가 필시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길흉과 회리는 움직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움직이는 일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자고로 그러한 것이니 다시 사세를 살펴 참작 선처하여 어설프게 해서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비밀히 행위하고 또 별전도 선정관 한 사람을 발견하여 그 언백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적의 정세를 세밀히 탐지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의 뜻은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긴다. 그리하면 국사가 반드시 패할 것이니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청정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해볼 만한 일인 것처럼 여기니 이는 무슨 견해인가? 또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격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일이 이루어지면 더욱 격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급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나마 서로 몇 해를 버텨 오늘까지 보존된 것은 중국이 돌보아 주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을 하려 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설령 청정이 죽는다 해도 일본에 어찌 청정의 무리가 없겠는가? 좋기 수길이 하늘을 찌를 듯한 군사 위세를 격발시킬 것이다. 경들은 수길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이 같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가? 아침에 청정을 죽이면 수길이 저녁에 반드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초토할 것이다. 하물며 중국에서 바야흐로 봉외를 준호하여 선유하려는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여 공연히 말도 안 될 일들을 야기할 수 있겠는가? 석상서 등이 이 소식을 들은 반드시 진노하여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 간악하고 음험한 무리들이 불측한 말을 지어낼 것이니 우리나라의 일은 여기서 결단이 나고 말 것이다.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록 손을 놓아 강화를 빌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청정 하나를 제거하고 멸망의 화를 사는 것인데 비상한 기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나라 사람을 외적의 모습으로 위장한다 했는데 이것은 매우 가스로운 일이다. 사람의 모양은 비록 변장할 수 있으나 화살 모양도 변경할 수 있겠는가? 만일 외인이 화살을 가져다 보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또 보낸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잡히는 일이 어찌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겠는가? 모습을 위장해서 그 행적을 숨기려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치는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록 사슬을 보내지 않고 단지 외인만 보내서 도모하더라도 숨겨질 리가 만무하니 이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옛날 공손술이 몰래 잠팽을 죽이려 쓰나 과연 이익이 있었던가? 나는 본디 풍성에 시달리는 그늘에는 형해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호소할 것이 없어 오직 일신에 대해 가소로워할 뿐이다. 이 같은 존망의 일에 대하여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일이 다행히 이루어져서 안정된다면 만세의 복일 것이다. 내 말이 비록 경험 없는 말이나 어찌 해야 될 것이 있겠는가? 만일 일이 낭패되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원컨대 경들은 깊이 생각하고 방관하지 말라.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둘러 선정관을 파견해서 급히 달려가 병삭에게 전육해 하라. 나의 마음인들 어찌 청정의 고기를 씹어먹고 그 가죽을 깔고 자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하의 일은 기회를 잘 헤아려서 낭패되지 않기를 기해하였고 소장부들의 일시 요행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라. 지금 비록 밤이 깊었으나 즉시 전교하라. 또 청정을 제거하는 일은 바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막중한 일이다. 정원은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그에 대한 의견이 없겠는가? 마땅히 긴밀하게 도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입직한 관원만 있으나 이 일이 매우 급하니 속히 의견을 적어서 아래라 하였다. 좌부 승지 유영순과 동부 승지 정숙하가 회개하기를 고온백이 장기한 일은 신들의 생각에는 위망의 깃털이 경각간에 매인 것이어서 결코 시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다행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에 무궁한 걱정을 끼칠 것인데 더구나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데이겠습니까? 정정과 행장은 원래 틈이 있습니다. 정정은 항상 행장에게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붕괴하고 있는 터인데 이적이 일부러 신복을 보내 거짓 투항한 채하여 몰래 도모하자는 의견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의중을 떠보게 한 다음 헌난을 이야기하여 그의 이루어져가는 강화의 일에 깨어지기를 바라는 처사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신들은 처음 이 장계를 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놀랐습니다. 한 말씀 계달하려고 하였으나 황공하에 머뭇거리며 우선 묘당의 방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지금 상교를 봤더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성상이 생각하는 바가 여간 깊지 않으신데 신들이 어찌 그 사이에 군더더기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원백의 장계 중에 원수에게 치부하여 지휘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으니 원수가 아마 잘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불행히도 지휘를 잘 못했다면 그 화는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길이 이미 임박해서 형세상 어떻게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교대로 급히 선정관을 파견하여 달려가서 효유할 것을 즉시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불러 의논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로 60권 선조 28년 2월 29일 임신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원이 아랫말이 그 일의 곡절을 생각함이 자상하고 극진하다 할 만하니 신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단 누국 아니 가는 편에 우리나라가 병부의 자문에 의해 단지 박진종만 딸려보내서 적의 동정을 살피게 했을 뿐이고 당초 종이 한 장의 문서도 서로 통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적장이 박진종에게 문서를 예조에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박진종이 거절하고 받지 않자 누구간이 스스로 가지고 왔으니 그것은 우리나라가 통사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의 문서가 이미 나왔으니 그 중간의 일을 덮어둘 수 없는 실정이고 가지고 온 사람이 또한 중국 사람이었으니 비록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부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 사정을 자세히 자문 속에 싣고 아울러 그 문서를 보내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적종의 소재를 환히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만일 단서를 열어 난처할 걱정이 될 듯 싶으면 자문 말단에 또 행장이 전에 이후 총병이 경성했을 때 소섭이라는 졸례를 시켜서 문서를 보내왔으나 본국은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 문서는 이미 병부의 열람을 거친 것이다. 지금 또 이처럼 문서를 보내온 것은 16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편에 중국 사신이 빨리 나올 것인가 늦게 나올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서 행동을 취하려는 것 같은데 또한 그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자세히 참고하여 급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면 그 적정을 자세히 보고하며 숨기는 바가 없으니 더욱 준밀하고 자상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적의 문서는 우리나라가 참견할 바가 아니니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단 중국 사신이 올 때는 반드시 한번 병부의 재본을 거친 뒤에 나올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주문을 올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나의 생각에는 적정을 낱낱이 들어 곧 주문해서 중국의 처치를 따르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 없을 것 같다. 만일 병부 총독에만 이의자한다면 한쪽에만 보고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병부가 어찌 능히 이에 의거하여 주청해서 파견시키겠는가. 그렇다면 일이 점점 늦어져서 잘못될 것이니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상이 시옷의 나가 교사인 천총 섭대죠. 파총, 호, 문계, 양귀 등 세 사람을 접견하였다. 처음처럼 예를 행하고 좌정하자 교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손대인의 용을 받아 기국에 왔으니 조련하는 일에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 기국의 병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병마는 부족하지 않은데 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도를 많이 양성할 수 없소 하였다. 군사가 말하기를 감히 묵건대 경성 및 각도의 군사는 대략 얼마이며 국왕의 생각에 교훈시키려는 자는 얼마입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경성에 현재 있는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하고 각도의 군사는 혹은 만 명이 넘기도 하고 혹은 만 명이 못되기도 하여 그 수가 일정하지 않소. 많은 군사를 교련시키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식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교련시킬 수 없어 하였다. 교사가 말하기를 병난을 거친 직후라 잔패가 극심하니 사세가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 정의하게 교련시키면 한 명이 100명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성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하오 하자 교사가 말하기를 지금이야 어찌 우리들이 잘 가르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 종말을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난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역을 다시 추국하고 사복시 첨정 김응수를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죄인 황역을 다시 추국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